참 우리 당의 사법 리스크를 똘똘 뭉쳐서 민주당의 패악, 선관위의 부정, 이재명의 폭주를 견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조특위 위원장을 본인이 자처해서 들어가 놓고 선관위 대변인 노릇이나 하는 이런 꼴을 왜 우리 지지자분들께서 지켜보셔야 하는가 의구심이 들고요. 윤상현 의원의 국조특위 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지금 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제까지 만 하루도 안 돼서 2만 명 넘게 서명했다라고 하는 소식도 제가 전달을 받았거든요. 지금 계속 뇌절을 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지난주부터 부정선거라고 하는 건 선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선동. 민주당도 쓰지 않는 표현을 우리 당 소속의 국조특위 위원장이 사용을 하게 되면서 좌파들이 우리 지지자들을 향해서 야 윤상현도 선동이라잖아 라고 하면서 좌파들에게 먹잇감을 제공하고 좌파들의 놀이개로 전락한 모습 우리가 목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조갑재, 김종혁 같은 친한파 의원들과 같은 논리를 펼치면서 이건 사후적으로 수정을 한 거지 조작을 한 건 아니야 라고 하는 주장을 계속해서 펼쳐왔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이번 주말에 지난 주말에 주진우 의원이 이미 논파를 했죠. 그래 100번, 1000번, 10,000번 양보해서 사후 수정한 건 그렇다 치자. 근데 대체 왜 90분 전에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투표를 가지고 투표를 조작을 했어? 왜 타임머신 타고 가서 조작을 했어? 라고 지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리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사후적으로 수정을 한 거라면서요. 사전에 왜 조작을 했습니까? 이유가 뭐죠? 결과적으로 계획적으로 조직적인 조작을 했다라고 하는 논리밖에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것들은 이미 정답을 정해놓고 짜맞췄다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게 조작이 아니면 대체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말장난 좀 적당히 치세요. 참 우리 재래식 미디어들과 자칭 개혁파들을 보면요 관념적이고 현학적이기 짝이 없습니다. 쓸데없는 이야기, 국민들은 관심도 없는 이야기, 부정이 아니라 부실이다, 조작이 아니라 조정이다. 장난합니까? 저희가 언제까지 5선 국회의원 시기나 하신 분들한테 이 언어의 사전적인 정의까지 설명을 드려가면서 정치 논평을 해야 됩니까? 조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조율을 하는 것이고요. 조작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가짜로 바꿔치우는 게 조작 아닙니까? 이게 인위적으로 가짜로 바꿔친 거 아니면 뭐예요? 있는 걸 바꿔친 것도 아니고 벌어지지도 않은 것을 선제적으로 바꿔쳤는데 이거 조작 아니면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이쯤 됐으면 적당히 해야 되는데 윤상현 의원 오늘도 우리 지지자들의 화를 돋구죠. 이쯤 되니까 국조특위 위원장을 맡은 게 정말 저 좌파 세력들과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지금 의혹 제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서야 굳이 선관위 대변인 할 거면 선관위 국조특위를 왜 맡아요? 선관위 관련 지금 진상규명하겠다고 지금 우리가 모여 있는데 이 귀중한 자리에 왜 본인이 그 좌장 자리에 앉아가지고 선관위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선 선수 앞세워서 국조특위 위원장 자리 꿰차서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의힘의 해가 되고 선관위에게 도움되고 민주당 의원들 박수 칠 만한 이야기 하는 걸로 미리 얘기 끝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오죽하면 나오겠습니까? 한겨레에 지금 그 썸네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 친한파 의원들 지금 또 부산에서 18명 모여가지고 부산시당 대체 국민의힘 부산시당 행사에 한동훈 같은 무소속 의원 우리 당에서 뽑힌 경선으로 우리 당에서 경선이 이긴 박민식 후보를 제끼고 상대 정당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당선된 한동훈 같은 자가 왜 우리 국민의힘의 공식 행사인 시도당 위원회 행사에 출석을 합니까? 이성건 의원님. 그러니까 10년 넘게 야인으로 활동하다가 한동훈 끈앞을 잡고 다시 10여 년 만에 국회에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부산에서 재선 의원 된 게 고맙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알 바가 아니고 한동훈 같은 자들 계속 어울려 다니는 것 자체가 해당 행위라고 하는 거를 아셔야 돼요. 부산은 정말 제대로 물갈이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거듭 들었는데 아무튼 그 서범수 의원, 진종호 의원, 한동훈 쫄쫄 따라다니는 이 친한파 의원들이 좌파들한테 먹잇감을 제대로 제공을 했죠. 좌파들이 그 두 사람을 친한파 쇄신파라고 부르다가 또 이럴 때는 국민의힘이래. 갑자기 국민의힘 의원으로 둔갑을 시켜서 국민의힘도 이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따위 인식이나 가지고 있다. 피해자 불러놓고 피해자 조롱이나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우리 당의 이 형소법 대여 투쟁의 진정성이 훼손이 됐었죠.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이렇습니다. 좌파들한테 먹잇감을 제공해요. 좌파들로 하여금 야 윤상현이 그렇대잖아, 사범수 진정호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야 한동훈이 그렇대잖아, 한동훈이 내란이래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공격할 만한 근거로 삼아요. 유승민, 이준석, 오세훈, 한동훈 이런 분들 전부 다 좌파들의 놀이개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자, 이렇게 윤상현 의원의 발언들이 좌파들에 의해서 재가공되면서 우리 국민의힘 보수진영 자체가 놀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조특위에서 선관위 진상규명 하겠다라고 위원장을 자기들이 뽑아놨는데 이거 국민의힘에서 뽑은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네. 이재명 만세도 하겠다. 이런 게 어떤 맥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어떤 맥락에서? 결과적으로 정권에 아첨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좌파들도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서야 국민의힘의 국조특위 위원장으로 나와서 이런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자, 그 본문 내용도 좀 한번 볼게요. 논리가 정말 처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요약하자면요, 우리가 이 선관위 부정선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의원들도 가짜라고 욕하는 거니까 조심해, 말 조심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정선거면 오세훈도 가짜고 의원들도 가짜야? 그건 아니잖아, 나도 가짜야? 이렇게 되물어보면서 우리가 가짜가 아니기 때문에 선관위 음해하지 말고 선동하지 말고 말 조심해, 이런 논리를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죠. 이런 얘기는 선관위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거 관리를 그따위로 해놓고 뚫린 입이라고 사후 조정을 한 거지 조작을 한 건 아니다, 부정선거라는 건 억측이다, 이따위 이야기를 하는 선관위를 향해서 선거 관리를 똑바로 하라고 지적을 해야 되는데 선관위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똑바로 하라고 지적하는 사람들한테 외래 되레 삿대질을 하면서 야 의혹 제기 똑바로 해, 말 조심해, 그렇게 아무렇게나 선동이란 말 쓰는 거 아니야, 어디 선관위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 미디어 오늘과 닮은 꼴이네요. 제가 서범수 의원, 진종호 의원한테 패드립 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패드립을 친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패드립이란 표현을 썼다고 준엄하게 지적하는 이 좌파 매체 같은 딱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잘못은 선관위가 저질렀는데 선관위를 지적하는 우리 지지자들이 꾸짖음을 당하고 있는 황당한 상황입니다. 이러니까 민주당이랑 대체 무슨 이야기가 오갔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선관위 대변인 역할을 할 거면 위원장 자리에 계시지 말고 그 선관위 증인석에 가세요. 선관위 증인석에 가서 내가 당선된 산 증인이다. 선관위가 조작했다면 내가 어떻게 인천에서 당선됐겠어? 내가 바로 부정선거가 없다는 증인이야. 그렇게 증언을 하세요. 국조특위 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선관위 대변인 노릇하지 마시고 자리를 바꾸시면 돼요. 안 그렇습니까? 한동훈 씨 돕겠다는 분들, 부산시당 그 위원회 행사에 무소속을 초청하지 말고요, 한동훈이 당 차리면 그 당으로 가세요. 왜 우리 당 행사에 무소속을 감히 데리고 옵니까? 그 행사 본인들 사비 들여서 하는 거예요? 우리 당원들이 낸 당비 가지고 정당 운영하고 하다못해 부산시당 그 건물 누구 돈으로 지금 운영합니까? 근데 그런 자리에 왜 우리 당의 역대급 해당 행위하고 쫓겨난 자를 데려와서 앉혀놓나요? 민주당에서 김관영, 이낙연 같은 사람들, 탈당하고 해당 행위했던 사람들 본인들 행사에 불러 모았다라고 하면 정당 전체가 발칵 뒤집힐 일이에요. 우리 당에서는 너무도 초연하고 차분한 모습으로 18명의 의원들이 나란히 한동훈 씨와 사이좋게 사진을 찍은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정당인가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이러니까 태종 이방원의 롤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조강특위가 됐건 윤리위가 됐건 대대적으로 물갈이 한바탕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은 분들께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윤상현 의원의 이런 황당한 주장에 대해서요. 디지털타임즈 주말에 또 황당한 기사, 뭐 마오쩌둥식 무슨 당원들 앞세워서 스탈린식 숙청을 한다, 이런 기사로 장덕 대표 음해를 했던 이 디지털타임즈에서
또 이제 윤상현 의원 잘한다고 박수치는 칼럼식이나 내놨네요. 부정선거 음모론에 맞선 윤상현 진짜 보수다. 참 이 보수라고 하는 개념이 이 짬통아파들한테는 좀 많이 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좌파들한테 먹잇감 제공하고 놀이개 역할을 하면서 내부의 총구를 겨누는 게 이분들이 말하는 보수인가 봐요. 뭐가 음모론이라고 하는 겁니까? 뭐가 음모론이라는 거죠? 투표율을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조작을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고, 득표 수도 사후 조작했다는 정황이 드러났고, 심지어 투표소를 오기입했다. 우리가 좋게 해석해서 오기입인 거지 일부러 잘못 기입해서 무효표 만들었다고 누가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이런 식의 총체적인 부정이 저질러지면서 실제 선거 결과를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최악의 선거농단 사태가 지금 벌어졌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걸 선동이라고 축소시키는 게 음모론에 맞선 보수 같은 진짜 보수다. 어떻게 하면 이런 논리적 귀결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생각이 참 들고, 결과적으로 이 3당 합당이라고 하는 이 우리 당의 역사가 이런 식의 정말 생각이 다른 같은 정당에 있으면 최소 언어에 대한 정의나 이 개념에 대해서는 같은 인식을 공유를 해야 되는데,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다른 사람들을 짬통처럼 모아놔서 서로가 참 괴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 씨, 조선일보가 이제 한동훈 씨 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유승민이 됐건 오세훈이 됐건 한동훈 씨가 됐건 사법 리스크로 점철된 분들끼리 신당 창당 하셔서 제대로 보수의 가치를 한번 실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개혁 보수당 하시든가. 이렇게 우리 이제 전통 우파들 그리고 진실을 쫓는 사람들의 이 대못 박는 식의 어처구니 없는 프레임 장난질 좀 그만 치시고요. 본인들에게 어울리는 곳으로 돌아갔으면 한다. 이 소통관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일반인들은 접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한동훈 씨 때 친한동훈계 유튜버들한테 소통관 출입증을 줬다라고 해서 난리가 났었을 정도로 소통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통 재래식 미디어들과 국회의원들만 국회의원들의 혹은 이제 그런 제가라고 해야 될까요? 국회의원들의 어떤 승인을 받은 그런 사람들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조경태 의원 같은 자뿐만 아니라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녹을 먹고 있는 진종호 의원이 이와 같은 해당 행위성 발언을 하는 자들에게만 소통관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그런 장면들이 거듭거듭 연출이 되었었는데요. 오늘은 이와 같은 지적이 좀 뼈아팠는지 진종호 의원이 소통관을 잡아줬다가 결국에는 소통관 예약을 취소를 하면서 소통관 밖에서 기자회견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 사진이라도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정말 죄송한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성함까지 기억해야 될 정도의 인물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그 책임당원이라는 그 직함을 가지고 22,000명 그 서명 받았다라고 하는 거 저희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 22,000명 서명이라고 하는 것도 가라 서명이었다. 당원 게시판만 조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보수다. 투표도 IP 조작을 하고 서명까지 조작을 해서 당대표 나가라고 하는 가짜뉴스 유포를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렸던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네, 오늘 그래서 추가적으로 27,000명까지 서명 인원이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에 대해서 박인규인 것 같아요.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여기 뉴스에 사진이 하나 나오네요. 언감생심 우리 당권파를 지지한다. 혹은 장덕 대표를 지지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뉴스에 얼굴까지 걸려가면서 기자회견할 기회가 언감생심 있겠습니까? 이 쇄신파 포장지 쓰고 내부 총질을 해야만 기사에 실릴 수 있는 참이 혹독한 여의도 현장의 모습 오늘도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요. 이름이 뭐라고 했죠? 아무튼 이런 사람입니다. 27,415명으로 한 5,000명 정도 며칠 새 늘어난 것 같은데, 이거 총체적으로 조작이 가능한 사기조사라고 저희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책임당원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그냥 참여할 수 있는 구글 폼으로 조사를 했다는 거고, 이게 지금 45일 동안 서명 받았다라고 하는데, 한동훈 씨가 자인했던 당원 게시판에 수천 개 댓글을 하루에 5개씩 꼬박꼬박 달았던 한동훈 씨 가족들이 45일 내내 서명을 해도 2만 개는 모일 것 같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저희도 한번 시연을 보여드렸죠.
한동훈이 아니라 십동훈이다 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저희가 여러분들께 이게 얼마나 허술하게 짝이 없는 방식인지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분이 또 자랑스럽게 그 서명인부의 또 명단을 어떤 뭐 엑셀 파일 같은 걸로 또 가져다가 공표를 했더라고요. 엑셀 파일로 가져와서 실제 이름들까지 공개를 하면서 서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박인규님 그 서명 안에 저희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 서명을 했고요. 뭐 한동훈 아이스크림 받아 먹는 한지아, 뭐 혹은 한동훈이 아니라 십동훈 뭐 등의 이름으로 그 27,000여 명 중에 저희도 좀 지분이 있다라고 하는 점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45일이면 한동훈 씨 가족들 그 부지런히 그 당원 게시판에 댓글 하루에 3개, 5개씩 꾸준히 달았던 그 가족들의 열정이라고 한다면 45일 내내 한동훈 씨 가족들만 열심히 서명 폼에 서명을 했어도 27,000명은 채웠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 일단 드리겠고요. 기자들도 이와 같은 팩트 체크를 하고 좀 취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기자들이 이와 같은 디테일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일단 보도를 해주니까 이렇게 좀 부끄러움을 모르고 기자회견을 연달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뭐 이 박인규라고 하는 분이 뭐 자칭 책임당원이지만 뭐 제가 봤을 때 뭐 청년 정치인 정도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33명의 뭐 중진급 의원들에게 또 이와 같은 서명을 공유를 하면서 뭐 입장을 물어봤다고 해요. 33명의 중진급 의원들, 뭐 우리 당에 뭐 무게감 있는 중진급들이 누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또 처참하게도 33명의 중진 중에서 뭐 답변을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뭐 이와 같은 가짜 조작 부정선거로 점철된 뭐 참 부정선거가 우리나라에 여기저기 속출을 하는 것 같아요. 선관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나는 보수다 투표도 IP 조작해서 부정선거하고, 무슨 이렇게 서명폼도 대충 부정선거하고, 당원 게시판도 대충 부정 댓글 달아서 여론 조작하고, 뭐 이런 상황을 인지를 해서 답글을 안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뭐 우리 중진분들께서 뭐 그렇게 당무에 대해서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임하시겠습니까? 뭐 어찌됐건 간에 단 한 명도 응답한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하여튼 한동훈 씨 가족이든 누구든지 간에 45일 동안 열심히 서명 받은 건 참 기특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장덕 대표 퇴진에 대해서 그 중진급들조차 단 한 명도 공감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만 드러났다라고 하는 점, 뭐 달리 말하면 장덕 대표를 뭐 지원하기 위한 다크나이트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한동훈 씨 주변 사람들도 입만 열면 사고치고, 입만 열면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입만 열면 한동훈 씨 치부를 드러내면서 결과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들이 많은데, 어쨌거나 이렇게 피켓 들고 나오면 뭘 합니까? 서명은 가라고, 33명 중진들은 입장 하나 없다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장덕 대표 퇴진론이 더 이상 아무런 효과가 없는 상태가 됐다라고 하는 점만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하게 됐고요. 어쨌거나 이 기사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장동혁 대표의 개혁 노선에 대해서 더욱 강조되는 계기를 만들어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더러운 정치는 어디서 배웠는지, 앞으로 정치를 더 오래 할 생각이 있다면 적어도 이렇게 조작 폼 가지고 와서 언론 플레이 하는 것부터 배우지 말고, 정책이 됐건 행정이 됐건 좀 제대로 된 정치에 대해서 학습을 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매일신문에서도 재밌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올해 11월까지 임기를 버티게 되면, 11월을 넘기게 되면요, 최장수 국민의힘 대표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기사가 참 여러 가지 함의들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얼마나 폐륜적인 정당으로 전락을 하고 말았는지가 적나라하게 보여지고 있는 사인이죠. 장동혁 대표가 이제 이번 달로 임기 1년을 채웠습니다. 11월이라고 해봤자 2년 주어진 임기 중에 1년 3개월 정도만을 소화를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최장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으로 당명이 개정된 이후에 단 한 명도 1년 3개월 이상 임기를 지킨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 쭉 그래픽을 보면요, 더욱 처참합니다. 물론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라고 해서 모두가 훌륭하게 당무를 소화하는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대표를 뽑아놨는데, 당대표보다 비대위원장이 더 많고, 심지어 비대위원장이 더 오래 임기를 소화했다라고 하면 당최 우리 당의 당대표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이준석 대표야 대선 전부터 들어와 있었으니까 뭐 논외로 한다 치고,
김기현, 한동훈, 장동혁 대표 3명을 거치는 가운데 비대위가 거의 10번 가까이 출범을 했습니다. 당대표가 3번 바뀔 동안 비대위는 10번이나 있었다. 우리 당은요, 당대표가 당무를 보는 정당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뽑은 정당판 내각제를 시행하는 내각제 정당이라고 하는 게 적나라하게 보여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런 비대위들이 과연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도 당연히 의구심이 들고요. 제가 이런 점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어제 원내대표를 폐지하고 비대위도 폐지해야 한다라고까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런 정당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국회의원들이 당대표를 존중을 하고 당원들의 의사를 존중을 해서 당대표와 함께 정치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여차하면 끌어내리고 원내대표 주도로 새 비대위 꾸려서 나도 투표 하나 없이 전당대회 한번 거치지 않고 비대위원 한번 하고 우리끼리 그냥 당비 나눠 먹으면서 적당히 정치하고 공천 나눠 먹으면 되는데 누가 이렇게 당대표와 함께 정치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장독 대표가 임기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 국민의힘이, 제가 비유를 하자면요, 저는 우리 국민의힘이 정당 정치에 있어서는 지진아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수학을 배우고 뭐 문학을 배우고 거기까지 갈 것도 없이요, 당장 2시간 동안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법조차 모르는 정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대표 2년 임기를 지키는 게 우리가 심화학습하기 전에, 심화학습에 앞서 교과서 펼치기 전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법부터 배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거듭 하게 되고요. 이와 같은 당의 체질을 바꿀 생각은 하지 못하고 또 구태스럽게 당대표 쫓아내고 정당판 내각제 하겠다라고 하는 이 30대 초반 쇄신파 책임당원을 가장한 이런 구태 청년 정치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문제인식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친한파들의 이 가짜뉴스 해당 행위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멱살과 돌려차기로 궁지에 몰리니까 또 엉뚱하게 물타기하고 내부 총질하면서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하는 부적절한 양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박정화 의원은 대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망가졌는가 참 안타깝고 참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요, 좌파들이 우리를 프레임으로 공격을 하면요, 일단은 우리가 사실관계를 확인을 합니다. 이를테면은 이 조선일보 같은 뭐 좌파인지 우파인지 구분도 안 되는 매체에서 2억 원의 뭐 해외 순방비를 썼다라고 하는 네거티브성 기사를 쓰게 되면요, 우리가 일단 정상적인 우리 국민의힘의 정치인이라면 팩트 체크를 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저부터가 이게 어떤 내역을 가지고 어떻게 집행을 된 거고 과거 사례들은 어땠는지를 확인을 하고 우리가 반박을 하든 설명을 하든 하겠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 같은 적대적인 정당, 상대 정당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단 사실로 단정을 하고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서 공격을 합니다. 거기까지도 일단은 상대, 카운터파트 정당일 수가 있기 때문에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민주당이 그러는 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 소속이라고 하면서 우리 국민의힘 TO로 방송 나가는 이 국회의원 혹은 전직 직함 달고 나가는 친한파 스피커들,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하고 민주당보다 더한 프레임 뒤집어 씌워서 공격을 하는 모습 일상적으로 목도를 하고 계시죠. 근데 지금 박정화 의원은 거기서보다 한 단계를 더 나갑니다. 없는 사실관계를 가정법의 가정법으로 만들어내서 가정법에 입각해서 혹시 그렇다면 엄청난 문제다 라고 하는 식으로 황당한 주장을 펼쳐요. 헤드라인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불참했다도 아니고요, 불참할 거라는 걸 확인한 것도 아니고요, 불참할 시 불참할 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거다, 이따위 헤드라인을 지금 한동훈 친구방송 같은 그런 좌파 방송들 나가서 내걸면서 당대표를 음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정화 의원님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좌파들도 이렇게 가정법으로 공격을 하진 않아요. 박정화 의원, 장독 대표가 광화문 행사 가는지 안 가는지 확인 한번 해보셨습니까? 최소한 대표실에 소통이 안 되면 사무처 에라도 물어봤습니까?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나요? 지금 여러분들 민주당 정치인들, 이재명을 비롯한 이 좌파 여권 정치인들이 태극기 뒤집어 다니는 거,
여러분 지금 계속 다 목도를 하고 계시죠. 오만 증거 자료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현수막 태극기도 뒤집혀 있고, 이재명 기자회견장에 태극기 배지도 뒤집혀 있고, 김민석은 해외 출장 갈 때마다 태극기가 뒤집혀 있고, 알고 보니까 이것이 과거 북한에서 사용하던 뒤집힌 태극기가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거야말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있어서 안 될 행위인 것 아닙니까, 박정아 의원님? 그런 민주당의 망국적인 행태를 지적해도 모자랄 시간에 벌어지지도 않은 일, 확인되지도 않은 일을 끄집어내서 자당 대표 억까나 하고 다니는 거, 이런 게 바로 소음공해 아니면 뭡니까? 이에 대해서 대표실이, 좌파들 억까 방어하기도 바빠 죽겠는 대표실이 이런 우리 당 의원들의 자해성 해당 행위를 반박을 하기 위해서 또 팩트 체크를 해야만 하는 그런 지경까지 왔어요. 박준태 대표실 비서실장, 박준태 비서실장이 장독 대표 광복절 행사 참석한다 라고 팩트 체크를 해주면서 박정아 의원에게 정치적인 책임을 져라, 허위 사실이다라고 단호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대체 우리 지도부가 밖에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공감하고 이 성관 이슈 불지피면서 이 민주당의 ETF 게이트나 연기금 특검 같은 것들 공론장 만드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속 키울 시간도 없는 와중에 우리가 이런 친한파 뜨내기들 같은 이야기하는 이런 해당 행위성 가짜뉴스까지 일일이 반박을 하면서 설명을 해야 될까요? 정체가 뭡니까? 우리 국민의힘 지지율 왜 떨어지겠습니까? 그나마 장동혁 지도부가 지탱하고 있으니까 오늘 좀 반등했어요. 제가 이따 짚어드릴 건데, 조선일보가 궁금해하는 우리 국민의힘의 지지율 하락 이유, 말 같지도 않은 순방 출장 2억이 어쩌고 저쩌고 단독기사 같은 거 써가지고 분탕치는 조선일보, 이런 식으로 가정법에 가정법 더해서 좌파들보다 더한 프레임 가짜뉴스 가지고 지도부 음해하고 내부 총질하는 친한파 국회의원들, 멱살잡이하고 무슨 돌려차기가 어쩌고 저쩌고 말장난이나 하면서 피해자 가슴에 대못 박는 이런 대책 없는 미래 소속 한동훈파 그런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 지지율 갉아먹는 주범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디 지도부 물러나라 마라, 당대표 사퇴해라 마라, 그런 이야기나 하면서 물을 흐리고 있습니까? 조강특위가 가동됐으니 우리가 어떤 사람들 제대로 옥석 가려서 정리해야 될지 명확하게 이제 구분 지을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좀 똑바로 된 사람들 중심으로 당권 재정립해서 좌파들과 싸우기도 시간이 없어요. 민주당과 싸울 수 있는 국민의힘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고요. 이 친한파들의 말 같지도 않은 가짜 서명과 가짜 뉴스 억가들에 대해서 또 우리 박민영 TV에서 여러분들께 늘상 새로운 정보 사실관계들 팩트체크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분탕 세력들이 있죠. 여러분, 제가 최근에 우리 당은 딱 두 부류로 나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당의 역사, 우리 당이 만든 대한민국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 전통 보수 그룹들,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건국을 했고,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을 거쳐서 산업화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한강의 기적을 일구었던 이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 같은 그룹들과 그와 같은 역사들을 철저히 부정하고 좌파들보다 못한 독재가 어쩌고 극우가 어쩌고 음모론자들이 어쩌고 그따위 프레임 공격하면서 내부 총질 헤게모니 싸움만 하기 바쁜 짬통합 세력들 두 부류가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짬통합 세력들의 좌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조선일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건 제가 의혹 제기도 아니고 너무 명확하죠. 오세훈, 한동훈, 이준석, 김무성, 유승민, 아주 돌림노래 하면서 오세훈 시장 1심 유죄 나오니까 한동훈 밀었다가, 한동훈 복당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준석 밀었다가, 이준석 개혁신당 지지로 안 나오니까 유승민을 또 이제 밀고 있어요. 참 할 일도 없습니다.